우리가 상처라고 하면 다 알잖아요. 뭔지 상처가 생겼다. 그런데 이거를 조금 어렵게 얘기를 하자면 우리의 피부와 같은 조직이 원래 가지고 있는 본연의 모습을 상실한 상태를 말합니다. 흔히 말해서 우리가 어떤 상처가 생기면 상처가 낫게 되는데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상처가 낫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1차, 2차, 3차 유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해서 어디가 찢어졌다. 그래서 봉합을 했다. 그래서 이제 실밥을 뽑고 상처가 나았다라고 하면 그 망가진 그 연속성을 다시 제대로 맞춰준 거잖아요. 잘 맞춰서 해결이 됐다. 이런 경우에 1차 유압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2차 유압은 뭐냐면 상처가 생각보다 깊은데 이거를 제대로 맞춰주지 않으니 시간이 가면서 살이 차오르고 바닥에서 차오르고 주변에서 차오르면서 상처가 나았다. 이러면 2차 유압이라고 하고 또 하나 3차 유압은 이렇게 해도 이제 상처가 낫지 않는 거예요. 막 새살이 돋는다고 해도 도저히 흉터로 낫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결국은 다시 창상봉합을 하든지 피부 이식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기다리다가 상처를 낫게 하는 거.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을 하는데 가장 쉽게 설명을 하면 결국은 상처가 생기면 1차 유압으로 낫게 해야 한다. 그래야 흉터가 적게 생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상처가 생기면 상처가 낫게 되는데 과정을 겪습니다. 어떤 과정을 겪냐면 염증이 생기고 예를 들어서 상처가 생겨서 찢어지든지 그러면은 피가 나지 않습니까? 그게 혈관들이 다 손상되고 이럼으로써 피가 나는 거죠. 그러면 옛날에 배웠죠. 생물 시간에 혈소판, 백혈구, 배식세포 이런 것들이 막 튀어나오면서 어떻게든지 죽은 조직을 제거하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응원군도를 부르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상처가 피가 먹고 나서 우리가 마치 까진 상처가 새살이 나는 것처럼 낫는 상피화 단계라고 하는 걸 거치게 되는데 조금 더 깊은 상처는 증식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새살이 차오르는 거예요. 콜라겐, 엘라스틴 같은 진피에 있는 교원 물질들이 차오르는 겁니다. 이런 증식 단계를 거쳐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증식이 됐다 이러면 이제 성숙 단계를 거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런 염증, 상피와 증식, 성숙이라는 네 가지 단계가 순서대로 일어나면서 동시에 겹쳐서도 일어나고 이러면서 결국은 상처가 아물게 되는 겁니다. 일단은 상처가 생기면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병원에 가서 내가 치료를 해야 할지 아니면 자가로 치료를 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되죠. 대개 상처가 심하지 않으면 본인이 스스로 치료를 하게 되고 상처가 심하면은 이제 병원으로 오게 되는데 어떤 과정과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처가 생기면 우리가 흔히 피가 나죠. 피가 나게 되면은 지혈을 해야 합니다. 그럼 지혈은 어떤 식으로 해야 할까요? 병원 같으면 소독된 거즈가 있겠지만 집에서는 바깥에서는 그런 게 없죠. 그러면 깨끗한 수건으로 지그시 그 부위를 10분 정도 눌러줍니다. 10분 정도 눌러주면 어지간한 아주 깊은 상처가 아닌 경우는 다 지혈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부위를 깨끗하게 좀 세척을 해야 되죠. 그래야 이 상처가 깊은지 어느 정도인지 알게 되니까요. 그러면은 세척은 어떤 식으로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거는 수돗물이나 아니면 먹는 생수 같은 거를 살살살 흘리면서 세척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게 제일 안 좋은 게 알코올이나 요오드나 과산화수소, 비눗물 이런 걸로 세척을 하는 거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소독력이 강한 물질을 가지고 바로 상처 부위에 세척을 하게 되면 상처 치유에 필요한 주변의 정상 세포마저도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수돗물이나 먹는 생수 이런 걸로 세척을 하는 게 좋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상처의 깊이를 가늠을 해봐야겠죠. 이게 벌어지는 상처라던가 아니면
피가 생각보다 많이 나는 상처라든가, 피가 많이 난다는 얘기는 결국은 진피 아래까지 손상이 됐다는 것을 반증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서 상처의 손상 정도를 파악하고 어떤 치료가 좋을지를 결정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상처가 나서 다치게 되면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흉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입니다. 물론 감염이나 이런 걱정도 하게 되지만 가장 많이 하는 걱정이 흉이 어떻게 하면 덜 생길까인데, 일단은 어떻게 다치느냐가 흉이 얼마나 남게 하는가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이긴 하지만 우리가 되돌릴 수는 없죠. 어떤 이유 때문에 다치는 게 정교하게 아주 예리한 칼날에 다칠 수도 있지만 아주 오염된 곳에 넘어지면서 둔탁하게 표피가 탈과상을 입으면서 다칠 수도 있어요. 이런 다치는 상처는 일단은 어쩔 수 없다고 치면 그 다음에는 이 상처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상처 봉합을 잘해야 됩니다. 상처 봉합은 단순히 묶어만 주고 다시 그 열려있던 상처를 그냥 닫아만 준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압력을 최소화하면서 원래의 해부학적 배열을 잘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교통이 되면서 이어진 부위가 원활하게 상처 회복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상처 봉합을 잘 해야 한다. 두 번째는 상처 봉합을 잘 했으면 드레싱을 잘 해야 합니다. 요즘은 과거에 비해서는, 과거엔 다치면 빨간 약만 바르고 연고만 바르고 말았지만 요즘은 수분 드레싱 제저라고 해서 가급적이면 딱지가 안 생기고 상피화가 잘 일어나면서 감염이 덜 되도록 하는 드레싱 재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해서 드레싱을 잘 하는 거, 이게 바로 두 번째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실밥을 제거하고 나서 흉터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처가 생기고 나면 염증, 상피와 증식, 성숙이라는 네 가지 단계가 겹쳐지면서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 단계가 잘 스무스하게 큰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잘 이루어지도록 옆에서 케어해 주는 게 결국은 흉터 케어입니다. 상처를 봉합하고 실밥을 제거하고 나면 보통은 한 달째쯤 되면 그 부위가 상당히 단단해져요. 그래서 혹시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라고 걱정을 하는데, 그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근데 이런 정상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에 흉터 케어 프로그램을 잘 활용해서 이용하는 게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흉터가 성숙이 되는 시간을 보통은 상처를 봉합하고 나서 3에서 6개월 과정에 성숙된다고 해요. 그러면 언제가 제일 중요할까요? 실밥을 제거하고 3개월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제일 흉터를 잘 관리를 해주면 그 다음 3에서 6개월은 알아서 잘 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실밥을 제거하고, 과거에는 흉터가 다 생긴 다음에 흉터 레이저 치료를 하고 했지만 지금은 실밥을 제거하고 나서 보통은 일주일 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흉터 레이저를 하든지 흉터 연고를 바르든지 자외선 차단을 하든지 붙이는 시트를 이용하든지 해서 흉터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